자, 최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위법한 짓거리들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변호사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판관 기피 신청은 원래 흔하게 있는 일이죠. 참고로 이재명도 수도 없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남발을 했어요. 심지어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응, 안 돼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자,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세운 재판관 기피 사유를 보면은 하나하나 굉장히 타당한 것들입니다. 자, 정계선의 남편이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재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익인권법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는 뭐 일반인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악명 높은 좌파 소굴이 있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 끝판왕을 역임했던 적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법률적인 판단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는 모습을 내리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예단하는 모습을 드러낸 점 등등 막장 그 자체라는 겁니다. 미리 속단을 한다, 지레짐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좌파로 이미 정답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선이는 누가 봐도 골수 좌파 성향의 법관으로 그 공정한 재판을 내릴 가능성이 애시당초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는 거는 누가 봐도 타당한 일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이런 타당한 기피 신청을 순식간에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황당하죠? 재판관이 이래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사람을 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해버렸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을 턱이 없죠. 이건 철저히 정치적인 거니까요. 애초부터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미리 결론을 빠르게 내려놓고 빠르게 이제 졸속하게 탄핵 판결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재명을 위해서 조기 대선에 판을 깔아주겠다. 조기 대선 치르겠다라는 게 헌재 인간들의 비열한 속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결국 윤 대통령이 안 나왔다라는 둥 별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단 4분 만에 모든 어떤 이 변론을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이죠. 윤통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제가 절대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월권 맞잖아요. 헌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비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계엄,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거는 또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최근에 14일 오늘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헌재법 제52조 2항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하겠다. 빠르게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법의 52조 1항을 보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단 다시 기일부터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단계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헌재법에 법에 따르면은 다시 기일부터 정해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립니까?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하니까 저것들이 이번에도 뭐 솔직히 타당하게 할 말은 없죠. 또 억지스러운 태도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주절주절 그냥 아무 소리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더 이상 법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불법? 우덜이 곧 법인데 너네가 뭐 어쩔 건데. 안 나오면은 주에 2번씩 우리 마음대로 진행할 거야. 규정을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심리 진행부터 한다라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이 왜 있는데 그러면은 규정을 어긴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어떤 핑계 구구절절한 얘기들은 싹 다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말투는 물론 제가 그러니까 각색을 한 거지만 사실상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덜이 법이고 어차피 주에 2번은 우리 마음대로 진행할 거다. 요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이거든. 주에 2번 우리 마음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동 꼬라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무슨 잡범도 아니고 명색이 한 나라를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대통령 탄핵 재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심리를 일주일에 2번씩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을?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 이것도 진짜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것들이 헌재법 심판규칙 39조 2항 뭐 문서송부의 촉탁 이런 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법의 심판규칙 39조 2항을 보면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보면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하겠죠.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법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먹힌다니까? 무시당한다고요.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어떻냐면은 어쩌라고 우리는 아무 조항이나 대충 그럴듯하게 말하고 갖다 붙이고 불법을 저지를 거다.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항권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쁜 사람들이라서 무슨 그런 얘기를 뭐 폭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항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이 나라에서 법은 여러분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까요. 법은 우파 국민들만 칼같이 지키고 있어요. 쟤네들은 마음대로 지들 유리할 때마다 그 기준 자체를 비틀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 혐의 관련 수사권도 없죠. 이건 뭐 이미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뭐 10대, 20대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공수처법을 무시하면서 원래 관할인 서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서부지법에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체포영장 자체를 당연히 내주면 안 될 뿐더러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당연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법원 관할 지역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불법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불법이죠. 그거 뭐 나 같은 개인이 청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고 공수처법을 또 무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관할 지역을 무시를 했어요.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오니까 당연히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부지법에서도 그리고 판사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생각이 있으면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에게 체포영장이네 뭐네 그럴듯한 서류 쪼가리를 당연히 써주면 안 되죠. 애초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수사도 불법이고 영장도 불법이라고. 그러는 와중에 일반인들 카톡도 검열하고 고발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꼬라지 한번 보세요. 단순히 글을 퍼나르는 것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민주당의 전용기 이런 인간들이 입을 털고 있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다가 마음에 드는 베스트 리플 잘 쓰여진 글이 있을 때 그거를 퍼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퍼나르거나 일부분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단톡방에 보여줬다? 그것도 가짜뉴스 퍼날랐다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섭고 위험한 사회라니까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퍼나르고 있는 게 좌파 민주당 인간들 바로 본인들 아닙니까?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음모론부터 해서 천안함 자작극 음모론, 4대강 선동 싹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거짓말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았지만 세월호 음모론, 메르스 사태 음모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저속한 선동들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땠죠? 정말로 상상도 못할 거짓말과 프레임 잡기, 그 이미지 낙인 찍기가 또 들어갔죠. 또 특히 영부인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단적으로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만 해도 그 거짓말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왜 괜찮습니까? 왜 우리만 처벌받아야 돼요? 결국 저 가짜뉴스 검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봤을 때 100번 옳은 말을 해도 조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약간만 틀리고 뭐 문제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럴 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로 몰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니까 이 법과 규정이라는 게 좌파 손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는 대로 다 걸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보기 싫으면 민주당 입맛에 안 들면 그거는 가짜가 되고 내란 선동자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한 5%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통계를 보면 5% 10%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서 괜찮을 거다. 근데 글쎄요. 이재명 주변에 평생을 모시면서 그 내부 사정에 가장 깊숙이 개입을 했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나 전 경기도도지사 비서실장 이런 분들 목숨을 다 잃었죠. 그 사람들이 의문의 어떤 의문사를 당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최고 측근이고 오른팔이고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왜 전부 다 드럼통 당했죠? 비판의 자유를 넘어서서 아예 내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자유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권 없는 야당인데도 지금 이 정도 폭주, 입법 독재에 기반을 한 폭주와 폭거를 하고 있는데 정권 잡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 인간들 손에 지금도 대놓고 경찰, 그 국가수사 그 공조본 이런 애들하고 보면은 국방부까지 민주당 전라도 좌파 카르텔이 진짜 다 장악해가지고 대놓고 지금 현직 대통령 잡아가서 체포하겠다고 지들이 이미 내란과 반란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다니까 정말로. 얘네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당인데 지금 이 정도라니까. 야당인데 정권 잡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이래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고 있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법과 규정은 그저 좌파가 떼쓰면서 힘으로 갖다 붙이고 구부리고 필요하다면 법 적용을 자기들은 법 적용, 형소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없는 법을 창조하면서까지 자기들 멋대로 체포영장도 발급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똑똑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좌파는 항상 극우 유튜버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매도해왔지만 결국 보세요. 이 나라에서 바른 말을 고독하게 외쳐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그 극우 유튜버들 열댓 명, 한 20명이 다였다니까? 그리고 우파 커뮤니티에서 고독하게 계속 싸워온 그 이름 없는 개개인의 네티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 그 개개인의 힘없는 흩어진 네티즌들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바른 목소리 내는 거 언론이고 뭐고 다 썩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판을 잘 보세요. 실제 국민 여론은 진작에 뒤집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국민이 훨씬 더 많아요.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국민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평소에는 그토록 국민 눈높이를 들먹이고 민심을 떠들어대던 그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 인간들, 또 국힘당 안의 그 배신자 인간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기관들, 좌파의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들 한번 보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국민 눈높이 민심을 떠들어대다가 막상 그 민심이라는 게 갑자기 지들 뜻대로 더 이상 선동이 안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자, 국민 여론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자 그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중들의 민심을 이악 물고 왜곡해버리잖아요. 거대한 집회, 그 거대한 집회를 우파 국민들이 만들고 한 달 내내 반중과 자유를 부르짖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 피 맺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것들이 왜곡하고 언론에서 감춰버리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이래서 내가 극우 유튜버 소리 들어가면서 이 유튜브 짓거리를 했다고. 극우 소리 들어가면서 과거부터 눈 뜨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